네, 반갑습니다. 저는 ABO 최송아입니다. 대구 OM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리더님들 인생에서 또 특별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던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항상 꿈이 뭐냐 하면 교사. 이게 너무너무 꿈이었잖아요. 이분은 전직 작년까지 교직원을 하시다가 꿈에 그리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꿈에 그리던 퇴직을 하시고 지금 아메이 사업을 전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셨고요. 아메이 사업의 또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실 우리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남희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희입니다. 네, 퇴직을 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대구 올라오면서 항상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해 오면 너무 아름답죠, 그죠? 강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대구 들어오니까 좀 평온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소개를 좀 아메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교사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하고 즐겁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막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아메이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거든요. 부산에.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수능 영어 이런 거 막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아메이를 하자 해서 저는 저희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싸웠습니다. 한 반년 싸웠습니다. 뭐 꿈 있나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책 주면 제가 그때 32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남편이 준 책을 들고 베란다까지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진짜 싸우고 이혼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던 게 오늘의 이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의 회계학과 친구 부부가 오는 거예요. 여름에 막 양말도 안 신었습니다. 너무 신이 질러가지고 그래갖고 막 팔짱 끼고 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들었는데 저 부인은 또 왜 왔지? 뭐 이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 설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그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장표가 지금 사라졌는데 제가 클릭을 너무 빨리 했네요. 의식적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의식적으로 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설명을 듣고 책을 좀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뭐 좀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 나는 의식적으로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종류의 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문학 뭐 이런 것만 읽고 막 그랬거든요. 뭐 잡지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뭐 이런 건 읽었지만 조금 읽었지만 이런 책들은 저한테 좀 새로운 책이었고 제가 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메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생각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책들은 저에게 큰 영향을 좀 미친 책이었고 저는 중간에 10가지 자연법칙 저 책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의식했고 의지를 가졌던 것은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미팅장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 들었던 그 설명 팔짱 끼고 해봐라 이러고 들었던 그 설명이 한 30분 40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 잘 모르잖아요. 그런가 하고 생각이 약간 바뀌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다녔던 이제 이런 아메의 미팅 그리고 읽었던 책들, 들었던 음원들 이런 것들로 제가 점점 아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에 대한 생각만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인생에 대한 제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무서웠습니다. 저 금붕어처럼 거슬러서 뛰어 다른 어항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심정, 뭐 그런 심정이어가지고 나중에 아메이를 대충 다 알고 다 안다는 것 좀 어폐는 있지만 그리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저의 설명이 뭐 금방 답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스스로 내면의 탐색과 외면의 여러 정보들을 찾아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여기 미팅장에 와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희 남편은 CJ 다녔거든요. 대학 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근데 계속 직장이 불안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들었어요.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러고 CJ 다닐 때 이씨 직장이지 자기는 자기 직장은 아니라고 막 자기 회사는 아니라고 이씨의 회사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 계속하지 뭐 그랬고 뭐 하지? 계속 뭐 하지? 하고 계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직장이 뭐 하지에 대한 그게 좀 없는 편이 되다 보니까 철밥통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내 이걸 뭐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남편이 이제 불안한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은퇴가 자기는 곧 된대요. 곧 맨날 30살 때도 곧 은퇴하고 35살 때도 곧 은퇴하고 막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은퇴해라 그러면 뭐 자영업을 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은 아메를 하다가 진짜 은퇴를 이 나이 때보다 훨씬 빨리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요즘도 뭐 지금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죠? 삼성 같은 멋진 직장에 들어간 젊은 2030 세대들이 40이 될 때까지 안 입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의 체감 퇴직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이 옆에서 그런 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미팅장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저런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도 내가 뭐 아무리 직장이 철밥통이라도 우리 남편은 저러고 있고 나는 곧 수입이 지출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출이 수입을 훨씬 능가해서 가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 아메 미팅장 와서 알았어요. 아메의 세미나에 와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불안했지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날이 곧 온다는 거를 미팅장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그 현실을 좀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때 CJ를 다녀놓으니까 뚜레쥬르를 할까 뭘 할까 맨날 자영업 생각하고 너가 학교에 마이크 쓰는 선생님 없나 그 당시에는 마이크 안 쓰고 막 생목을 했거든요. 이제 뭐 10년 막 더 전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없다 이러고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무슨 온갖 사업을 자판기 일본에 가서 뭘 알아보고 와가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메를 안 했더라도 반드시 자영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자료 아메 미팅장 세미나 와서 공부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의 32평 아파트, 딸 둘, 차 2개, 그다음에 저의 월급 요거 가지고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도록 은행에 대출 내도록 절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를 딱 쥐고 남편이 어쩌든지 나는 딸 둘이를 데리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의 최선의 베스트 플랜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자영업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몇 번을 했는데 안 한 건 정말 다행이죠. 그죠? 저렇게 자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뚜레쥬를 했으면 그때 제가 이제 아메 미팅장 다니면서 음원을 듣고 오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빵집, 예, 파리 바게트 같은 빵집을 하신 분의 그 석세스 스토리를 들었는데 뭐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빵이 밤 10시, 11시 되면 막 빵이 운다 하더라고요. 나 좀 데려가라고. 생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둘 수가 없어서 사장님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고 피는 바짝바짝 마르고 빵은 울고 뭐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 오디오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뚜레쥬를 했으면 그때 CJ에서 조건 좋게 뚜레쥬를 하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 했으면 참 빵도 울고 사장님 남편도 울고 나는 그 빵 다 먹고 살찌고 그래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죠, 그죠? 뭐 지금도 뭐 살은 쪘지만 그래도 그 빵을 뭐 다 먹어버렸으면 어찌 됐겠나 싶습니다. 정말 자영업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만약 뭐 몇 억을 당연히 대출을 했을 것이고 아파트 담보 잡혔을 것이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영업이 쉽지가 않은데 요즘 정말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다녀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진짜 곡소리 나십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무슨 이상한 일이 코로나였는데 이거 지나가나 했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면 좀 낫겠지 했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은 정말 4050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실지를 뭐 코로나나 전이나 이후나 뭐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인식하게 된 문제가 오래 산다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아메하기 전에는 아메를 제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오래 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한 뭐 60, 70 살다가 죽겠지 뭐 이래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현실 점검도 되고 공부도 좀 하면서 오래 사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오래 살잖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퇴직도 하고 나이도 많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로 예전에 50살 먹은 여자 선생님이 교무실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운동장에 애 보고 야 교무실 가서 누가 있는지 좀 보고 온나 이랬더니 애가 쪼르르 와서 고등학생입니다. 쪼르르 와서 교무실 보고는 탁 갔대요. 누가 있더노 이러니까 아무도 없던데요. 아무도 없어 이러니까 할머니 두 분이 있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할머니라는 교사가 50 몇 살이어서 50 한 두세 살. 제가 그때 40살에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진짜 엄청난 인식을 했는데 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지금 너무 젊은 것 같은 거죠. 저렇게 100세 시대나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제 체력이나 저의 모르겠습니다. 정신도 말짱한 것 같은데 아직 그리고 저의 뭐 여러 가지가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던데요에 해당되고도 줄이가 남는 나이가 된 거죠. 줄이 사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은 제가 뭐 남들은 그 애들이 보면 왕할머니인데요 할지는 몰라도 저는 아직도 너무 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나의 수입이 없어지면 뭐 제가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면 100세까지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만약 산다면 그 수입 없이 어떻게 나머지 40년 살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아메이에 와서 다 알았고 그다음 아메이로 제가 이제 쭉 준비하고 하면서 근래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는 뭐 알게 된 지가 10년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노후에도 저런 5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되는데 뭐 어느 하나도 제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부족하면 물이 새듯이 통에 물이 새듯이 하나가 부족하면 행복한 노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저는 이 말을 항상 가슴에 간직합니다.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메이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메이는 봉급 생활자 직장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비즈니스 오너다. 위에 그 비즈니스 오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가 사업이다라는 말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한 몇 달을 알아본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저는 왜냐하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동 수입이었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했어요. 아메에 와서 세미나 듣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의식 없이 살았던 이 수입 벌려고 돌아다녔던 이 행동은 노동 수입을 위해서구나 하는 건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절실하게 알았는데 그다음에 아메이가 노동 수입이 아니고 그러면 자산 수입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미팅장도 꼬박꼬박 다니고 뭐 많이 들어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아메이를 지금 이제 제가 해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체감적으로 알겠어요. 예, 그건 진짜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봐라 하면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예, 시간상 일단 아메이는 사업이라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산소득, 인세소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아메이를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노동 수입밖에 몰랐다. 내 인생에서. 그러면 이제는 자산 소득이 된다고? 인세성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사분면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사사분면에서 아메이는 사업성 소득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파이프라인 수입이다. 예,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 남편은 일찌감치 그만뒀고 8월 15일 날 사표 던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 지금 사표 던졌냐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메이 안 했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건데 그때 아메이를 열심히 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했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자유인으로 살고 이제 그래서 그분의 물통은 일찌감치 말랐죠. 그리고 이제 저의 물통은 그 이후로 너는 연금 받잖아 이러면서 저를 이제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만두고 싶었지만 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물통을 계속 했는데 저의 물통도 결국은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그 사이에 저희 부부가 심어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보고 저희 둘 다 이렇게 되어 보니 알겠네요. 정말 무형자산, 우리의 네트워크, 아메이가 특히 네트워크 소득인데 뭐 저희한테는 저런 다른 캐시 플로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면 네트워크이 돈이 캐시 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회사는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운전해가지고 저희 남편은 다이아몬드로 갔다 왔고 저는 그때 학교를 다녀서 못 갔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저기를 운전을 해서 가봤거든요. 다 좀 돌아봤고요. 우리나라의 회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91년이죠. 그죠? 전 세계 100여 국에 나가 있습니다. 제품은 한 650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특허가 많대요. 700개쯤 된대요. 농장이 있답니다. 저는 농장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제가 농장을 우선 환경 프로그램상 얘기 좀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본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비지트 센터라고요. 그 소개하는 그 건물에 들어 딱 보니까 바로 저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미팅장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 영어로 된 저 부분 있죠. 깃발 말고 영어로 된 부분. 그게 액자에 딱 있더라고요. 액자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모든 말이 다 맞아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고 듣고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고 한 특허가 700가지 정도 있다 그러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이제 창업자 두 분이시고 리치와 제이 돌아가셨고요. 그 주니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 CEO를 불러서 기업을 계속 그 기업 이념을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기업 이념을 어기지 않고 그 어떤 다른 매체나 다른 유통에 아메이 제품을 올리지 않고 저는 참 감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아메이가 그 좋은 제품을 저는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년 동안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좋은 제품을 우리같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진짜 우리같이 몸매 안 되고 뭐 능력 안 되고 얼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광고의 기회를 준다. 그거를 65년 동안 변치 않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랐거든요. 창립자들이 얼마든지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내 돈 벌라고 하면은 사실
유명한 연예인 써가지고 백화점에 내면은 저는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그 약속, 어디 문서에 남긴 것도 아니고 법전에 올린 것도 아닌데 그 말로 했던 그 약속을 65년 동안 지키면서 다른데, 단 한 군데도 유통하지 않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감동하고 리치와 제이 생각하면 울컥울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서투르나마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고 그 철학으로 시작되었고, 제품은 뭐 제품에 대한 얘기도 진짜 드릴 게 많아요. 제가 써본 경험이나 이런 거 진짜 많은데 저기 모자라고 하면 L400 있죠. 저희 파트너께서 어제 뭘 하시냐면 김장을 하고 나서 어깨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L400을 어깨에 올렸대요. 낫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 막 빵 터지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파트너 분이 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릎에도 올리면 낫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장 광고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믿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경험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 머리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어떤 분은 또 잠 잘 오신대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너무 에피소드도 많고 제품들이 너무 좋고요. 일단 제가 이제 뉴트리라이트 90년이 되었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입니다. 그런데 90년이 되었다는 말은 아메보다 더 빠르네, 더 오래됐네, 아시겠죠, 그죠? 저도 처음에 그럼 이 회사가 먼저 생겼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먼저 생겼고요. 리치와 제이가 청년 때 잠시 일을 했었고, 나중에 아메 회사를 설립하고 좀 있다가 10년 뒤인가 뉴트리라이트사를 인수하고 아메 회사의 큰 효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The first, 최초죠.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북미 최초로 개발했고, the only, 유일합니다. 뭐가? 그 유기농 농장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예, 농법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스폰서님한테 들어보십시오. The best,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그 수업을 하면 암에 하기 직전에 한 2년 반 동안인가 그랬습니다. 웨이도염이 와가지고 중이염 웨이도염 막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쯤 물에 잠겨요. 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수영장에 딱 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살아있고 오른쪽은 반 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막 수업을 겨우 마치고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석션하고 주사 맞고 항생제 받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감기다, 감기처럼 알아라, 감기라고 알아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갑다 이러고는 이제 또 갑자기 막 물에 잠긴 것 같이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게 한 2년쯤 됐었어요. 그리고 아메를 딱 시작하고 더블 X라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야 되니까 더블 X를 먹었는데 어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내가 병원을 안 가지 생각했더니 더블 X 먹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라고 그래서 미팅장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체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메커니즘과 그거의 부족했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제품과 그 제품이 어떻게 유기농으로 자라서 그 영양소를 다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 몸이 낫게 된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감탄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이 90년 역사의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런 농법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 90년간 개인 맞춤형을 선도해서 건강식품 1위다 라고 쭉 나와 있고 1위라고 딱 돼 있죠. 그죠? 90년이라고 되어 있고 6,000에이커 땅에서 언론에도 많이 지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아티스트리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뉴트리라이트의 유기농 농장에 유기농으로 기른 식물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에 자연 성분 한두 개 화장품 들어가면 광고하고 난리거든요.
자연 성분 한 개, 두 개만 들어가도. 우리는 막 엄청 많이 넣잖아요. 막 대여섯 개 막 이렇게 넣고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우리만 바르고 막 말도 입도 뻥긋 못 하고 막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리플 액션 저것도 진짜 너무 좋아서 처음에 바르니까 막 뭐 거짓말 약간 보태면 하루에 한 통 다 써도 되겠더라고요. 막 계속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그동안 메말라가지고. 근데 저 화장품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피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빛내주는 그런 것들이라서 너무 좋은 화장품이고요. 치약, 뭐 샴푸, 린스 뭐 이런 거는 머리 헤어 케어 말할 거 없죠, 그죠? 정수기, 청정기 진짜 드릴 말씀 많아요. 냄비에 넘어갑니다. 아메이가 진짜 좋은 회사냐? 예, 좋은 회사라고 뭐 너그만 좋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메이는 한국 사회 속에서 좋은 회사로 도움이 되는 회사로 상생 전략하고 있습니다. 뭐 원포원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원포원에서 그 참기름 얘기해야 됩니다. 참기름이 저는 맨날 시골에 부모님이 주신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소하긴 한데 약간 탄내도 좀 나요. 왜냐면 고온에서 막 볶아서 열을 내니. 근데도 막 양가 부모님 막 계실 때 이거 진짜 좋은 참기름이다 이러면서 막 한 달에 막 한 병, 두 병씩 막 오고 막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메이 참기름 딱 뚜껑 열어가지고 하니까 탄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탄 느낌. 예. 그리고 좋은 압착을 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보니까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 참기름 자체도 오메가3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실 건 아니지만 일단 참기름도 좋은 압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들기름이 더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런 상식들을 알게 되면서 아메이가 제품을 어떻게 내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기 전부터 그런 것 원칙에 입각해서 잘 만들었는지 나중에는 결국은 싸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참기름도. 그래서 다 너무너무 좋고 이제 우리 사회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한국 아메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사 좋아, 제품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돈을 어떻게 돌려주느냐가 중요했죠. 저는 그날 첫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제가 숫자도 약하고 그래서 숫자는 잘 모르겠고 막 누구를 성공시키면 된다 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의 주머니 다단계니까 피라미드니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이익을 빼내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고? 그게 저한테 그날 첫 사업 설명 때 제일 머리에 박혔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판도매 소매도 알거든요. 저희 남편이 도매도 하려고 했었어요. CJ에 도매상이 많아요. 그래서 도매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도매도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대형마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좀 있다가 홈플러스가 생겼고 그 메가마트도 생겼고 그랬어요. 싸다고 막 몰려갔거든요. 근데 홈쇼핑하고 막 다 생기더라고요. 막 카탈로그 쇼핑도 엄청 그때는 성행해서 집으로 날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애 어렸을 때는 막 카탈로그 보는 게 재미였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쇼핑들이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아메이는 왜 이런 모든 거를 하지 않고 직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에 모든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정하는 그 유통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신선했어요. 신선하거나 놀랍거나 저기하거나. 왜? 전 이제 몰랐을 때는 왜 저렇게 안 하고 왜 직거래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문은 사실 바로 해소됐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저 안에 있는 유통비가 남아 돌 거잖아요. 분명히. 당연하겠죠. 아메이는 다른 생산업체보다는 원가가 조금 비쌉니다. 왜냐? 제품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원가가 비싸다는 저 말이 거짓이면 회사는 벌써 망했겠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저 밑에 100% 만족 보증제라고 있습니다. 제도를 실천하는데 65년 동안 100% 만족 보증제를 실시하는데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품이 좋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350원에서 소비자한테 700원 정도로 싼 가격으로 해주면 딱 35%의 기금이 남습니다. 저 35%의 기금을 모아서 매달, 매년, 해마다 monthly 그 다음에 yearly로
연말에 배당금, 매달 소득 이렇게 주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걸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때까지 우리 남편이 하려고 했던 도매, 소매, 무슨 마트, 빵집 뭐든지 다 저쪽에 들어가는데 저 위쪽에 유통에 들어가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유통비를 모아서 우리에게 준다면 똑같은 사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중에 도매찰이나 아메이 하나 똑같은 사업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100% 만족 보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만 몇 번만 해보세요. 한두 번만.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품이 아까워요. 예, 다 폐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무 이유 없이도 3개월 안에 다 반품해 주니까 그죠? 놀랍죠? 그러면 저 35%의 돈을 우리한테 돌려준다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겠네. 내가 제품을 이때까지 아메이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쓰면은 지출이었어요. 저는 진짜 두 아이 기르면서 헐레벌떡 살았거든요. 진짜 24살 때부터 진짜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둘이 연년생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좀 과장을 하자면 피땀 흘려 번 돈을 매번 지출로 다 끝냈어요. 애 뭐 사주고 하루 종일 열심히 목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근무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백화점 가서 싹 다 사버려. 그러면 애들 뭐 사고 애들 옷 사고 맛있는 거 사고 반찬 사고 뭐 사고 이러면 다 써요. 그래서 소비가 지출이었구나. 하나도 남는 게 없구나. 흐르는 물처럼 다 흘러가 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메이로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소비를 하면 아메이에 있는 모든 제품은 나의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곧 순이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매출이 일단 된다고 하니까 싶어서 이제 저는 경제 경영 상식은 없지만 매출이 된다 하니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고 매출이 된다면 저 매출 중에 일부가 내 수익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아메이 제품을 쓴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구나. 아메이 제품을 열심히 쓴다는 것은 나의 매출을 올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메이 제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를 매출로 바꾸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자가 그렇게 한다면 매달 일어나는 그 매출은 자산 소득이 되겠구나. 내가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회원이 지금 쓰고 있으니 이것은 매출이고 이거는 어쩌면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소비가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나는 아메이에서 소득이 2만 원인데 이번 달에 50만 원에 썼어. 뭐야? 뭐 전부 카드 항목에 아메이 뭐 그렇게 나오면 이거 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첫 달에 신념은 어디로 가고 서너 달 되고 나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달을 보시면은 그게 손해라고 말할 수 뭐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한 1년을 보시고 10년을 보시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음 시작하시는 파트너 분들한테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핀까지 당신이 소비하는 그 아메이 제품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편들이 막 도끼는 뜨고 있는 집이 그런 집 있죠, 그죠? 그러면 인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낭비는 아니지, 맞죠? 그죠? 어차피 또 내가 먹고 쓰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소비가 직업인 거예요. 우리는 프로슈머인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눠주냐 보면 돈이 이제 아메이 제품 그 카탈로그를 다 보시면 원 말고 그 점수가 있어요. 더블X 같은 경우에도 46,760점 돼 있죠. BB라고 돼 있어요. 8,900점? 점인가?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점수는 노력치, 그 다음에 BB는 우리 보너스 돌려주는 점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35%를 돌려준다 했죠? 왜 더 많이 안 돌려주나요? 한국의 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40%도 돌려주고 싶고 뭐 45%도 돌려주고 싶은데 한국의 법이 아메이 같은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업체는 그 소득을 35%만 돌려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5%를 어떻게 돌려받냐 하면 20만 PB부터 쭉 받아서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인데 오늘은 1차 보너스만 2차 보너스 약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풀 수익 구조는 꼭 스폰서님한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성분도 수익 구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돌아서서 까먹을지언정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몇 번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하셔야 되고 남한테 설명도 하셔야 되니까 수익 구조를 좀 이렇게 마스터 통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신 분이 U라고 했을 때, 처음 오신 분이 U라고 했을 때, 아, 그래. S라는 스폰서라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줘서, 정보를 알려줘서 내가 옆집 동생한테 말해서 20만 점씩 썼어요. 15만 점 쓰면 돈 안 줍니다. 예, 20만 점씩 썼어요. 그래서 똑같이 썼다고 가정해야 계산이 됩니다. 그랬는데, 아메이는 전체 S, 나에게 알려준 스폰서의 개념으로 보면 80만 점을 썼기 때문에 빨간 줄 6% 48,000을 돌려주는데 저거를 U인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메이의 원칙은 뭐냐 하면 나중에 가입하신 분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광고비로 가져간다. 나중에 가입하신 회원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광고비, 유통비로 가져간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S가 48,000원을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나중에 가입하신 분 U의 그룹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U는 22, 12, 16만에 6% 똑같죠. 그래서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12,000원을 가져가요. S라는 사람은. 그래서 나도 36,000원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중에 가입하신 분의 정당한 몫을 줘야 되니까 옆집 6,000원, 동생 6,000원 주고 12,000원을 주고 나니까 나는 24,000원을 가져가죠.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S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다단계가 아니네.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네. 이거는 매출순이 아니네. 아시는 걸 아시겠죠? 저는 이 부분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무조건 S를 했거든요.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S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노력순이라는 거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S가 수입이 적고 내가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노력순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다 똑똑하고 아메이 사업이 이래 오래됐는데 저렇게 선착순이면 다 바본가? 그걸 하게? 그럼 그렇지. 막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노력하면은 더 많을 수 있겠구나 수입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만약 내 스폰서가 너무 이제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없다고 가정을 해도 똑같아요. 계산을 하시면 똑같아요. 뭐 물론 만약 회원 1번이라면 또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도 똑같이 나의 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6명한테 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20만 점씩. 그러면 나도 쓰고 해서 140만이 되고 9%예요.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2만 6천 원을 역시 나중에 가입하신 분의 몫을 다 돌려주면 6636, 6천 원, 3만 6천 원을 빼고 나머지는 9만 원이에요. 예, 이보다 돈은 더 많겠죠.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달에 한 두세 달 뒤에 한 분이 6분, 즉 그 중에 한 분이 3분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총 매출이 이제 전체 6명, 저 6명 중에 3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싹 다 있어요. 싹 다 있으면 너무 막 어지러우니까 하나만 그린 겁니다. 그럼 전체가 480만이 되고 나는 안 썼어요, 그달에. 근데 제가 이제 필드에 설명을 해보면 안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억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미 안 쓰면 안 되고 다른 다단계처럼 착각을 하셔가지고 안 쓰면 안 된다는데 이달 안 썼어요. 진짜 안 써봤어요. 그랬더니 72만 원 들어오죠. 그죠? 나머지 나는 전체 15%니까 72만 원에서 나중에 가입하신 분 그 그룹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48,000원 6그룹 28만 8천 원을 빼주면 나의 소득은 43만 2천 원. 안 써도 돌아오죠. 그 다음 달에 드디어 또 3명이 알렸어요. 또 3명이 알렸어요. 그러면 1,580만이 됩니다. 다 알렸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6그룹이 다 알렸어요. 그러면 379만 2천 원이 돌아오고 24%의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역시 나중에 가입하신 분의 권리를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동생 한 그룹 6그룹 다 260만씩 해서 31만 2천 원을 6그룹 하면
187만 2천 원을 빼주면 유는 192만 원인데 이제 진짜 돈을 말씀드리면 아까 BB라고 말씀드린 그 혜택으로 341만 7천 원, 한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저거를 21%라고도 하고 독립이라고도 하고 Q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때까지가 한 빠른 분은 뭐 한 반년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뭐 2, 3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제품도 많아지고 아메이도 또 예전처럼 막 저희들은 사실은 뭐라고 하죠? 특공대처럼 막 특전단처럼 막 사업을 했는데 요즘 또 병행하시고 일하다 보니까 만약에 좀 더 늦으신다 해도 한 2, 3년 안에 다 가셔야 됩니다. 다 저렇게 되셔야 되는데 한 300만 원씩 받는데 한 번 하고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하고 GP, 6번 하고 PT, 12번 내내 하면 너무너무 이제 튼실한 가게가 되었죠. 예, 가게로 치면 사업체가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독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생이 나에게서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생도 21%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21% 되면 서로 21% 1차 소득에서 상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면 지금 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너스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동생은 그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나는 동생을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사업을 성장시킨 거에 대한 로얄티, 예, 로얄티로 2차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저 2차 보너스부터가 연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연금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2차 보너스가 다른 친구, 옆집, 동생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동생도 잘 되고 옆집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윈윈의 구조가 되고 동생도 역시 자신이 뭐 저것만 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동생도 다 독립하면 그 파트너가 독립하면 동생 자신도 6%의 연금성 소득을 받습니다. PT가 되면 아까 6번 약간 안정적이고 한국 아메이가 정식 사업자로 인정하는 PT가 되면 이제 그 수입을 받고 내가 그런 파트너 PT 2명을 만들면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가겠죠. 수입도 많아지고. 에메랄드가 3명을 한 300만 원 벌게 해주면 이제 가난과 이별한다고 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되고 소득의 분포 차는 네트워크의 분포에 따라서 다릅니다. 6명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게 6명 이상을 300만 원 벌게 해주면 꿈에 그리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자본 투자, 우리 남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몇 억을 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투자가 없잖아요. 정말 저는 가게를 차려서 2억 3억을 해서 가게를 차려서 그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려고 가게 문을 쳐다보고 있는 그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 투자 없다는 게 너무나 안전하고 안정되죠.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것은 사실 가게를 차리면 지속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게가 뭐 5년, 10년 되고 노포 이런 가게는 몇 없잖아요. 그죠? 시에서 뭐 상 받을 정도인데 보통 가게는 3년, 5년 되면 다 또 전환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아메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죠.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다지 크게 흔들림이 없다면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때 한번 해봐라 이러고 들었던 그 사업 설명에서 남을 도와줘야 성공한다. 그 부분에서 했고 그다음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간다에 또 한 번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메 여행이 다르다고 얘기를 막 하시던데 어쨌든 아메 여행이 이제 저는 학교 다닌다고 여행을 좀 많이 못 가고 저희 아이하고 저희 남편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메 여행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다녔던 여행 중에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 좀 몇 개 인상적인 것만 이건 코타키나발루인데 이 여행은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 여행 갔다가 한 10여 년 이상 못 갔다가 저희 아이들하고 처음 갔는데 이때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간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둘, 이제 저거 둘과 저희 아빠랑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공항에 온다 이래가지고 마중 가보면 막 아빠는 살이 안 찌고 애 둘이는 막 토실토실하고 오더라고요. 5일 만에 막 토실토실 도라묵강이 돼가 오면 뭐를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왔나 싶고 또 막 비행기 날아가면 수업하다가 막 비행기 소리 나면 아이씨, 간다 했습니다. 나 못 간다 이러면서 막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저렇게 같이 여행을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 코타키나발루가 굉장히 그 의미 깊은 여행이었고 이제 크루즈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크루즈 타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예, 도저히 학교에 아프다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청도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에서 반 정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 가면 안 내릴 작정입니다. 내년 5월에 크루즈를 갈 건데 안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때 크루즈를 다 다니고 제 인생에서 크루즈를 경험을 처음 해봤으니까요. 저 때는 로얄 캐리비언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스터담이죠. 기대가 되고 이 두바이 여행입니다. 이제 호텔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는 JW 메리어트 마르키스 호텔이었는데 호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았어요. 두바이에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두바이가 또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번을 갔는데 많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왜 이자 붙은 곳이 다 좋죠? 두바이, 하와이. 예, 하와이도 이제 가서 근데 이때 이 마지막 사진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블랙 프라이데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시즌이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를 막 걷고 있었거든요. 참 환상적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정신줄 놓고 히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여행도 하와이라는 곳의 그 천혜의 자연 조건 그것도 너무 좋았고 이번에 푸꾸옥은 이제 저희들 다 다녀왔는데 푸꾸옥에 저 플랜카드 환영 플랜카드가 한 3층 높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뭐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를 진짜 환영 많이 해주는구나. 너무 아름다웠고 이제 이거 씨워크라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하고 갔는데 하여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바닷속에 내려가서 걸어가는 건데 다녀오신 분들 다 최고 액티비티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근거 없는 유튜브에 의하면 저 씨워크를 할 수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에 3군데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하던데 그중에 푸꾸옥이 한 군데였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제일 기대하고 갔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사진 찍어주거든요. 가족 사진을. 저희 애들 찍어주는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저렇게 이제 작가가 찍은 게 좀 다르죠. 작가가 변신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사진 찍고 저희 남편은 저런 손 모양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작가가 시키니까 겨우 저렇게 합니다. 저런 결국에서 제가 작가의 힘이 크구나.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우리 딸들이 푸꾸옥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해변을 바라보죠. 뭐 바다에도 좀 들어가 봤고 뭐 다 해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참 뭐라고 하죠? 너무 아름다운 참 행복하다. 예, 그 단어밖에 없네요. 그리고 케언즈가 이제 내년에 갑니다. 케언즈는 제가 사실은 저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메 시작하고 첫 여행을 케언즈 가고 그다음부터 제가 여행을 못 갔는데 그 케언즈를 지금 여행 가실 분들은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비행기에 돌아올 때 오른쪽을 탔습니다. 돌아올 때. 갈 때는 몰랐어요. 돌아올 때 오른쪽을 탔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오른쪽을 탔는데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케언즈에서 대한민국을 날아가는 그 노선에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대보초 달에서도 보인다는 대보초 긴 산호 군락 단지 만리장성같이 긴 400km인가 그래요. 400km에 걸쳐서 띄엄띄엄 계속 낙엽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여행은 못 갈 줄도 모르고 막 황홀해가지고 제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대보초를 직접 가서도 보지만 그때 그 비행기에서 봤던 그 대보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케언즈를 아메이가 또 갑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맞춰갑니다. 인생에 뭐 아까 제가 노후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아메이가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메 사업 이제 지금 제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지 몇 년 안 되시거나 막 지금 괴로우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예, 지금 알아보러 오신 분 두려워서 막 아까 그 금붕어가 다른 어항에 뛰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의 분들한테는 제가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나니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잘했다. 진짜 아메이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이 이렇죠, 그죠? 이 모든 삶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메이 제가 처음 오니까 이 사업은 네 거고 이 매장도 네 거고 이 ABC도 네 거고 저 제품도 다 너 거고 저 매장에 캐시도 이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러면서 다녔는데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이 마켓이 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마켓은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마켓의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아메이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업을 결심하시는 순간 이 사업의 오너가 되시고 마켓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사이즈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큰 마켓의 오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아니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직장 나가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디에다 화살을 쏘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어디에 화살을 쏘아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래서 마구 살았던 것 같아요. 마구. 예, 그런데 이제는 관역을 알겠다 하는 게 느껴지고, 아메이가 여러분들의 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혼자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사업은. 예,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사업은, 마라톤과 같은 사업이고, 자산 소득이 남아서 자손에게 상속이 되는 사업이고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꾸준히 멀리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사업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